최근 온라인에 퍼진 영상 중에 한국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던 많은 외국인 팬들이 실망했다는 반응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죠. 여기에 중국 언론은 드디어 한국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며 대놓고 조롱을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영상이길래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취재 작가로 일하고 있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최근에 주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 카메라를 찍어 리얼한 반응을 관찰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실험 카메라를 진행했었죠. 그 중에서도 요즘 실험 카메라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인기는 이제는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로 세계 방방곳곳에서 대단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인기를 받고 있는 것도 드라마, 영화, 가요 같은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음식, 화장품, 패션 심지어 한국인의 남다른 도덕성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주목받게 되면서 비교 대상으로 자주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가깝고도 먼 나라인 중국과 일본이죠. 한국이 주목받고 비교 대상이 될수록 중국과 일본 네티즌은 인터넷상에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한국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글들을 하루에도 수백 건이 넘게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기반으로 써진 글을 언론사에서 사실인 것처럼 인용 보도하면서 제3자인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무인 상점에서 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방에 몰래 담아가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근처의 다른 무인 상점에서도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는 여성이 라면, 생수, 화장지 같은 생활용품 위주로 2, 3일간의 간격을 두고 10여 차례 넘게 반복해서 물건을 훔치는 CCTV 영상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훔치는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머지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에서 발생한 절도 행위가 찍힌 CCTV 영상인가 싶었지만 알고 보니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점포에서 찍힌 영상이라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알려진 한국의 높은 치안과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기반한 질서정연한 모습들로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 날조된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에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속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슈가 된 것이죠. 사실 한국의 치안은 세계 제1강대국인 미국부터 복지가 발달한 유럽에서까지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치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주목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보도된 영상으로 한국의 민낯이 공개됐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된다는 인터넷 게시글과 언론 보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작가로서 개인적인 입장은 유튜브에 존재하는 수많은 한국의 치안을 칭찬하는 영상들이 모두 다 조작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한번 발생한 사례 하나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이미지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직접 방문해서 한국 검증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제로 리얼한 한국의 상황을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서 어렵지 않게 기획은 통과되었고 본격적인 한국인의 실체 검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런던에서 거주하거나 방문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보이는 행동과 사회적 관계가 전혀 없는 해외에서 보이는 행동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같은 조건에서 해외에서의 반응도 담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은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고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실험 카메라를 진행하기에 적당한 도시입니다. 저희는 배우를 투입하여 가능하면 한국인으로 보이는 동양인을 대상으로 실험 카메라를 하기로 하였죠. 이번 실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지에서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본심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잠시 후 태극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나타났고 옷차림에서 한국인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제작진은 섭외된 배우를 투입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한 상태의 어지러움까지 호소하며 도움을 청해보았습니다. 그 남성은 발걸음을 멈추고 배우를 위해서 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런 대꾸도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듯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우는 더 적극적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쓰러지는 연기까지 보였지만 그 남성은 힐끔 보더니 미동도 없이 다시 스마트폰을 하며 자리를 급히 떠나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의 본 모습을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모습처럼 정이 많고 약자에게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예상치 못한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제작진은 급히 카메라를 들고 그 남성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남성은 제작진이 뒤를 따라가자 더 빠르게 도망을 가서 한참을 쫓아가서야 잡을 수 있었죠. 남자는 버럭 큰 소리로 화부터 냈는데요. 제작진은 다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중국어로 화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알고 보니 옷만 태극기였지 중국인이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오르고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영국 런던 내에서도 중국인 출입금지 구역이 생길 정도로 중국에 대한 민심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국인 관광객 중에 한국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중국인은 실제로 영어도 잘 구사할 줄 알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었죠. 이어서 계속 실험 카메라는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 이후로 꼭 실험하고 싶었기에 중국인 행색을 한 대상자는 빠르게 제외했죠. 머리를 감지 않았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동양인들은 패스하는 식으로요. 그러던 중 깔끔한 옷차림을 한 동양인 남성이 지나갔고 제발 한국인이길 바라며 제작진은 다시 섭외된 배우를 투입했습니다. 이전처럼 배고픔과 동시에 어지럼까지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자 이 동양인 남성은 망설임 없이 행동에 옮겼고 이를 본 제작진은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동양인 남성은 본인이 마시던 물통을 던지면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을 놀래키냐며 불결하다며 배우를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제작진을 서둘러 상황을 중재했고 이 중국인은 끝까지 제작진에 욕설을 내뱉으면서 대중국인에게 이런 실험을 하는 거냐며 아주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의 고위직 공무원이라 자존감이 높아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여기는 영국 런던인데 중국 공무원이 뭔 대수인가 했지만 이 중국인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작진은 빠른 수습을 위해 빠르게 사과를 하고 이 중국인을 빠르게 현장에서 내보냈죠.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날 실험을 하면서 없던 협중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었는데요. 왜 요즘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 여론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집단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많아서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공공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노상방뇨를 일삼고 유명한 관광지에 중국어로 낙서를 하면서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 중국어로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면서 많은 이들이 중국인이라면 반감을 가지고 대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고 저도 이날부터 중국을 싫어하게 된 일인에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인 실험 카메라는 시도조차 못한 상황이었기에 관광객이 많이 있는 지하철역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실험 카메라를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가운데 섭외된 배우를 투입하여 지나가는 동양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배우는 앞서서 했던 대로 배고픔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죠. 다소 왜소한 체격의 동양인 남성은 배우가 말을 걸자 깜짝 놀라더니 뒷걸음질을 했는데요. 저는 이번 실험도 실패인가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뒷걸음질하던 동양인 남성은 배우에게 다가가 어디가 아픈 건지 묻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실험 중에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제작진들은 모두 상기되었죠. 동양인 남성은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지폐를 한 장 꺼내서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걱정됐는지 술이나 담배 혹은 마약 같은 걸 사지 말고 꼭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것을 사라고 당부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험을 멈추지 않고 이어서 계속 진행했습니다. 투입된 배우는 예정대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픽 하고 쓰러져 버렸죠. 동양인 남성은 갑자기 배우가 쓰러지자 매우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는데요. 동양인 남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쳐다볼 뿐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정신을 차렸는지 동양인 남성은 여기저기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보여줬던 실험 카메라 주인공들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시하거나 방조하면서 비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인들의 모습과 달리 이번 동양인 남성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작진은 개입하였고 상황이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동양인 남성은 진지하게 쓰러진 배우를 걱정하며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작진은 실험 카메라였다고 말하면 화를 내지 않을까 걱정하며 사실을 말했지만 화를 내기는커녕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며
끝까지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양인 남성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일지 한국인이 맞을지 궁금했습니다. 동양인 남자는 우리의 질문에 머뭇거림 없이 바로 자신은 한국 사람이 맞다고 하였죠. 제작진은 모두 다행이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우리는 그럼 왜 주변의 도움을 먼저 구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일단 주변의 도움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신고를 하고 사고자를 케어를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쓰러진 환자의 상태를 위험하게 할 수 있으니 최대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군대를 의무적으로 다녀오는 한국인 남성이어서 그런지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놀란 것은 저만의 아니었던 듯 제작진들은 다 같이 박수를 치고 있었죠. 이어서 사실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쁘면 무시해도 됐을 텐데 무시하지 않고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질문에 한국인 남성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고 아마 많은 한국인들은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듣고 있던 영국 시민들은 엔젤 코리아라고 외치면서 한국인을 칭찬하면서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우리는 역시 지금 인터넷에 불고 있는 한국 재검증에 대한 여론은 일시적이고 실체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 그대로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직접 가는 방법보다는 다양한 해외에서 비슷한 실험 카메라를 해서 한국인의 실체를 밝혀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 방문을 전격 수정하고 남미와 동남아 등 다양한 나라의 작가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움 요청을 보냈고 몇몇 나라에서 응답하여 비슷한 실험 카메라를 진행하기로 했죠. 일단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한 멕시코에서의 실험이었습니다. 총에 맞은 학생이 도움을 청했을 때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이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인 부부는 총에 맞은 학생의 치료를 서슴없이 도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가서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한국인 부부는 멕시코 현지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 부부였어요. 이 부부는 멕시코의 위험한 슬램가에서 굶고 있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부뿐만 아니라 한인 동포 20여 명이 앞치마를 두른 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멕시코 전통 요리인 타코를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곳을 찾은 노숙자들은 상당히 수척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을 받아들고는 금세 얼굴엔 미소가 피어올랐죠. 알고 보니 한국의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등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는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워낙 자연스럽게 하던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역만리 떨어진 나라에서도 일체 관련 없는 노숙자들을 위한 이런 봉사활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한국인이 만들어준 타코를 먹으며 한 노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형제들 덕분에 음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라고 말하며 현지 반응도 매우 뜨거운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이미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부부였기에 돕는 것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자연스러웠다며 별거 아니라는 한국인 부부의 대답에 멕시코 네티즌뿐 아니라 전 세계 네티즌들이 훈훈하고 따뜻해진다고 한국인 부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비슷한 한국인 사례가 계속돼서 보고되기 시작했죠. 캄보디아에서는 점심을 먹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다수일 정도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물가로 1에서 2달러 정도만 있어도 고기와 채소, 밥이 가득한 도시락 1인분과 깨끗한 물까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렴한 비용이지만 캄보디아 한 달 평균 임금이 30달러가 되지 않기에 이마저도 구하지 못해 구걸하며 집도 없이 살아가는 빈곤계층의 아이들에게는 한 끼의 제공은 감사를 넘어 생명을 유지할 수단이었죠.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인들이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었고 매주 진행되는 무료급식으로 인해 잠시나마 끼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아이들의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매주 무료 식사를 제공해서 네덜란드 현지 신문에 실린 한국인 정신기 씨 이야기도 네덜란드 현지에서 주목받았고 뉴질랜드 정부에서 공로 훈장까지 수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뉴욕부터 유럽과 동남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이미 알려진 것부터 알려지지 않은 채 세계 방방곳곳에서 조용히 한국만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었죠. 사실 문제의 CCTV 영상을 접했을 때는
저 역시도 지금 한국의 이미지는 만들어진 이미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할수록 한국의 이미지는 지금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은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인 무인점포 도난사건 CCTV 영상은 과연 한국인 빌런 영상이 맞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처럼 한국인처럼 보이는 중국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수많은 온라인 추적자들이 나서서 이 영상의 주인공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했고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영상의 주인공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CCTV 영상의 주인공은 한국 경찰에게 이미 체포가 되었는데요. 영상의 주인공은 알고 보니 불법 체류 중인 조선족으로 밝혀진 것이죠. 사실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될 영상이 아니었는데 중국 네티즌들의 횡포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악의적인 뉴스까지 첨가하여 한국을 폄하하는 데 이용된 영상이었는데 알고 보니 영상 속 주인공이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아이러니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한국에서 도박에 빠져 한국에서 벌었던 돈을 다 탕진하고 도망다니면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 무인 상점만 노렸던 것인데요. 한국의 무인 상점은 CCTV만 설치되어 있어도 훔쳐가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에 추가적인 방범 장치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죠. 앞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지만 사실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문화나 콘텐츠에 대한 부러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중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지만 반대로 중국 자본이 한국 드라마 시장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 유명 IT 기업 등이 한국 드라마 판권을 쇼핑하듯 잇따라 사들이는가 하면 한국 드라마의 간접 광고까지 적극적으로 하면서 한국 드라마 인기에 편승하고 있는 것에서 중국의 이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 정부가 한국 콘텐츠 규제 조치 한한령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콘텐츠의 인기를 시기 질투하면서 거짓 정보나 뉴스를 양산해 한국을 깎아내리는 일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중국은 자체 생산하는 중국 콘텐츠로 세계 시장에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차이나머니를 OTT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한국 드라마에 투자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넓힐 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에 중국색을 묻혀서 중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BBC 보도국에서 취재 결과를 보도한 적도 있죠. 이런 이유로 지금도 인터넷에는 중국인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나 정보들로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번 CCTV 영상이 대표적인 사례로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온라인에서는 자극적인 내용이 주목받기 때문에 문제의 CCTV 영상이 유포되었을 때도 대부분의 여론은 진실보다는 듣고 싶은 정보만 듣고 한국에게 뒤통수 맞은 줄 알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진실이 밝혀져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은 다시 영국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다시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정이 영국을 넘어 전 세계인을 감동시킨 것이었죠. 저도 CCTV 영상은 오해였다는 것을 접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국을 칭찬하는 글들을 많이 적게 되었죠. 특히 한국은 사각지대에서 외로운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다는 것을 알았고 한국인들이 이런 배려심 때문에 도난사고가 적은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외국 언론사와 유튜버들의 한국에서 실험 카메라를 찍고 그 결과에 놀라고 이슈가 되면서 한국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친절하고 양심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도난 실험이나 양심 실험은 의미가 없었고 한국은 그 자체로 치안이 좋고 모범적인 나라로 이미지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요즘은 한국과 주변의 다른 나라를 비교하는 영상이 좀 더 주목을 받게 되었고 여기에서 가장 자주 비교되는 중국의 네티즌들이 반발심과 부러움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한국처럼 양심적인 국가로 거듭난다면 더 이상 이런 거짓 정보를 양산하는 헛수고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잠시 미뤄두었던 한국의 실험 카메라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실험 카메라 결과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인기가 오르니 시세 많은 나라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유의 우리 이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이런 점을 실험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카페 주인장 소연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